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확실히 하반기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뭐 많이 부침이 있었죠. 다른 나라들의 특히 뭐 코스피에 비해서도 많이 밀리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하반기는 확실히 그 무게추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듯합니다. 간밤에는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S&P, 나스닥뿐만 아니라 오늘은 S&P 500까지 동반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를 달렸습니다. 이 두 개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다우지수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반기에 골치 아팠던 일들 다 정리하고요. 뭐 관세 이런 것들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이제는 주식시장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할 수 있는 하반기가 확실하게 열린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포모가 느껴질 수 있는 장이거든요. 이럴 때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한 방법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뉴욕 함께 하시죠.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도 0.4% 올랐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어제 또 사상 최고가 깼기 때문에 살짝 조금 주춤한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급등세 4.7% 굉장히 반갑죠. 이렇게 되면 뭐 서학개미 분들은 오히려 기쁨이 2배가 되는 신고가야? 테슬라도 올랐어? 이러면 뭐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S&P 500 지수도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 랠리에 동참했고요. 팔란티어는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요거 가지고 뭐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는 다들 뭘 사야 되지?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뭐 관세 얘기 이제는 좀 재미없잖아요. 크게 영향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S&P 500 지수 신고가 얘기와 향후 전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올랐습니다. 가까스로 신고가를 좀 깨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올해 연내 7천까지 바라보는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280이잖아요. 7천까지 가려면 800포인트 가까이 더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800포인트 오른다는 건 그 안에서 종목들은 정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하반기에 미국장의 호재와 호조세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 이 생산성과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미국이 최근에 계속 뭐 사람들 많이 자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들 단속하면서 이번에 또 아마존에서 그 노동자들 엄청 많이 쳐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자기의 공적, 치적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던데 결국에는 AI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 제가 듣기로 로봇이 뭐 100만 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로봇, 가상현실, 블록체인, 웹 3.0 이런 성장 색깔과 성장 섹터가 계속 투자자들의 심리를 촉진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 다 돌리려면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도 이제는 성장주의 영역에 들어간다. 뭐 예를 들면 GE 버노바라든지 비스트라라든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섹터도 놓치면 안 된다. 결국에는 AI, 핀테크, 에너지, 인프라라는 세 가지 3대 축은 S&P 500이 7천선을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그쪽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뭐 관세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말고 싶어요. 일단 브라질에 50% 관세 들어갔던 거 여러분 어제 기억하시죠? 50%는 좀 센데 하면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었고요. 뭐 여기 기사 읽어보시면 커피 가격 좀 올라갈 수 있다고도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꼭 마셔줘야 되니까 뭐 걱정이 되기는 한데 이게 뭐 주식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ETF가 급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 보면 이 상호관세라는 건 그냥 협박카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카드라는 걸 이제 모두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구리 가격은 최근에 계속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구리 가격이 50% 관세가 붙고 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런던에서 거래되는 구리도 지금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거래가 된다고. 그러니까 칠레에서 뭐 50% 관세로 들여오는 구리보다 오히려 영국이랑은 그런 게 협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결국에는 상호 관세는 그냥 협상 카드, 협박 카드지만 이 품목별 관세는 미국이 진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전략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갖고 싶은 자동차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협상이 계속 불발이 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MP 머티리얼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히토류 만드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거의 유일한 히토류 업체고요. 그 회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히토류 같은 거 생산하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중국에서 다 받아 쓰다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기업가도 아니고 국방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미국이 확실히 내부적으로 그런 그 제조업이라든지 이제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갖고 싶어 하는구나. 철강도 그래서 묶었잖아요. 품목별 관세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 것들로 뭘 하려느냐? 펜타곤이 또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드론 생산과 배치를 좀 더 가속화해라, 늘려라 라고 하면서 레드캣 홀딩스라는 종목의 이 드론 업체거든요. 이 주가가 시간외에서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다 드론 만들 거다, 그래서 히토류랑 구리 모으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런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힘이 세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협상 카드 들이밀었을 때 그대로 그냥 깨갱하는 거잖아요.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 이번에 그 이란에다가 포탄 터뜨리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되게 많이 반전됐잖아요. 진짜 미국 그리고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진짜 센 나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관세 협상도 확실히 미국에게 유리하게 좀 돌아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챙기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상호 관세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놀라는 재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도체나 의약품은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과감하게 부과한다고 하면 그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미국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유예를 둔 거고, 그러면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계속 갖고 지켜봐도 되겠구나. 관세는 이제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구나라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 틈을 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금리만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이 워싱턴에 그 새로운 연준을 짓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건물을. 이걸 두고 루스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트럼프 정부의 뭐 어떤 재정 쪽을 관리하는 뭐 그런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지금 연준이 그 파월 의장이 놓친 게 되게 많다. 저기다가 막 호화로운 뭔가들을 계속 뭐 정원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느라 돈을 엄청 썼다, 이런 흠집내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관세를 부과하고 한창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연준 흔드네, 이거 삼권 분립 뭐 이런 거 위배되는 거야 이러면서 안 좋았을 텐데 시장 분위기가 또 올랐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 지금 시장은 트럼프 편입니다. 트럼프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방금 속보로도 보셨지만 11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뭐 특별한 호재가 있나? 다음 주에 뭐 크립토 위크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도
파월이 이제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쪽으로 시장이 트럼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유동성 랠리 하반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간단히 볼까요? 뭐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어제 워낙에 좀 좋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믿고 보는 팔란티어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3% 하락한 것도 조금 아쉬운 그런 대목이었는데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등했고요. 엔비디아가 선전했다는 점에서 결국 못 가던 애플, 테슬라 끌고 가는 거죠. 다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하반기에 미국장의 랠리를 좀 더 기대하고 조금 더 확신하게 된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 얘기부터 해보죠. 4조 달러. 어제는 사실 종가 기준 4조 달러는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4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이제 중국용 칩을 또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중국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다가 다음 주에 베이징을 직접 간대요. 와, 이러면은 진짜 트럼프가 또 노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뭐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지금 계속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데 젠슨 왕은 어떻게든 중국을 안 버리려고 하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트럼프는 오히려 젠슨 왕을 예뻐합니다. 왜냐하면 젠슨 왕이 미국 주식 나스닥의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이죠. 4조 달러 등극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베이징 간다고 해서 불안해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악관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가기 전에 잠깐 들러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나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through the loop 루프를 뚫었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크립토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특히나 관세 부과하고 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47%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관세 부과한 거 잘했죠?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쿵짝이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백악관 가서도 뭐 중국 가서 뭐 할 거냐, 뭐 잘하고 와라,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엔비디아도 뭐 역시 믿고 가는 그런 종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4조 달러 대단한 기록이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테슬라도 오늘 모처럼 300달러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리조나 쪽으로 로보택시를 확장한다고 해요. 이번 주말부터. 그러니까 텍사스, 그것도 텍사스 안에서 오스틴이라는 굉장히 협소한 구간에서만 로보택시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여 대 돌렸죠. 근데 그걸 애리조나까지 확장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로보택시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거기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어떤 역작 XAI 그록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록을 탑재해서 돌린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결국에 머스크가 뭐 3당이니 뭐니 얘기는 하지만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노벰버 그러니까 11월에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뉴얼 쉐어홀더 미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주주총회 같은 거. 하도 지금 머스크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니까 주주들이 계속 이래저래 불만을 성토했나 봐요. 그래서 주주총회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연례 주주총회를 11월에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뭔가 머스크는 또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겠죠. 11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3개월 후면 11월이거든요. 그러면 11월까지는 뭐 로보택시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뭔가 좀 만들어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그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항공주 뺄 수가 없어요. 델타 항공의 주가가 12%, 유나이티드 항공이 14% 급등했고요. 델타 항공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심지어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높였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EPS 전망치가 1.3 정도였는데 가이던스 하단의 EPS가 1.25였고요. 상단이 1.7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러면은 뭐야? 미국 사람들 뭐 관세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뭐 다들 미국 안 간다 그러고 그러더니 항공 비행기 수요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네? 라고 생각해 보면 뭐 유가도 요즘 낮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또 항공주, 여행주 뭐 다 같이 올랐습니다. 리조트 관련주.
그래서 가만 보니까 경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경기 침체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는 것 같고 심지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리바이스 청바지 기업의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시간 외에서 5.8%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애초에 주가가 좋기도 했지만 리바이스 스트라우스의 CEO가 이런 말을 했네요. 관세 뭐 크게 뭐 영향 주지 않는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줬습니다. 결국에는 관세가 왜 지금 시장에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줬던 소비주의 강세였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 동반 사상 최고가 뚫었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6천 달러를 뚫었다고 하네요. 완연한 유동성 랠리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동성 랠리 확실하죠. 예. 금리 인하는 이제 뭐 시간 문제고, 그렇죠. 뭐 7월 가능성은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연준의 압박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네. 오늘도 은행 얘기 나왔습니다만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뭐 대형 은행 중에서 우리가 Well Managed Company라는 등급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그런 거 할 때 Well Managed Company에서 뭐 유동성도 있고 자금도 있고 뭐 몇 가지 항목이 4-5가지 있는데 네. 이 중에 하나만 미스가 나고 페일 나더라도 그 등급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등급을 지금 한 몇 가지, 2-3가지 이상 돼야지 이제 탈락시키고 웬만하면 탈락 안 시키는 거예요. 아, 예. 너네 그 우량 고객 유지하는 조건을 좀 완화해 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여러 가지 룸이 많이 생기는 거죠. Well managed company 여유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스테이트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갖고 타이트하게 하는 거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를 연준이 제안했다라는 뉴스도 나와서 은행이 얼마 전에는 뭐 또 저기 배당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흐름은 다 그 뭐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위한 거죠. 금리 인하가 오기 이전에도 그런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만 하고 뭐 저기 금리 인하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말짱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완을 착착착착 하고 있다. 뭐 청사 문제 때문에 이제 파월이 그만두진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문제를 했을 때는 분명히 유동성 이슈가 좋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금리 인하를 안 했습니다만은 왜 한국이 장에서 이슈는 앞으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3개월 내에 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사람이 4명이고 2명은 그 동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도비시하게 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폭발하는 거는 이런 금리 같은 이제 그 금리 정책, 그 다음에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우리 같은 추경 같은 게 동시에 하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까지는 안 해도 두 개로 보완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은 유동성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했죠? 하지만 아직 안 했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규제 풀어주고 있죠. 하겠죠. 그 대한민국도 추경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돈은 푼 거죠. 근데 금리 인하는 미국 눈치 보니까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돈을 빼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놀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앞서간 측면이 미국인 한국은 있습니다. 많은 유동성을 가보고 한 3개월, 6개월 앞서가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도망 나올 정도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기는 너무 펀더멘털이 그 AI 포함해서 괜찮다 보니까 그러네요. 붙들고 있으면서 예.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다른 주식 사는 거예요. 많이 내려간 주식. 우리나라도 뭐 지주사 이렇다 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거 별로 안 본 거 이래서 뭐 항공주가 많이 실적 예상보다 좋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이 뭐지 더 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건드려보고 미국도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핵심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네. 장을 보고 오늘도 나스닥, S&P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예. 반도체만 나왔습니다. 반도체만 사상 최고가 아니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관세니 뭐니 이래서 사실 미국 경기 안 좋다. 뭐 사실 상반기에는 침체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주 실적이나 주가 이런 거 보니까 아니, 미국 경기 뭐 관세 타격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원화가 달러가 네. 걔네들 이슈인데 그 저기 유가가
올라가려다가 전쟁이 완화된 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 우리 4월 달, 5월 달에 유가가 막 70불 넘었을 거예요. 아, 그랬었나요? 70불, 75불, 80불. 네. 하여튼 간에 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고요. 그렇죠. 80불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유가가 어쨌든 하향 안정세가 돼 있는 상태가 가장 그쵸. 이게 중요한 거고 예. 환율 시도 그렇게 우려만큼 변동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 그러네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현금이 아직 그 관세 이펙트가 발현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경계해야 돼요. 관세 이펙트가 반영 안 됐다 해가지고 매긴 거 자체가 평균 관세율이 실효 관세율이 한 15%라고 미국이 그러면 15%가 최근에 올라온 건 아니고 미리 올라온 상태에서 가만히 있긴 한데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게 재고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뭐 퍼니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3분기 늦으면 4분기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게 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저께인가 아마존은 또 한 빠졌다가 어저께는 오르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예, 이제 맞습니다. 예상보다 사람들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 4명 중에 1명은 아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이번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안 하겠어. 이런 얘기도 나와서 네. 좀 혼란이 있어요. 그 혼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파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2분기까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 갈 사람 가고 할 사람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좋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한 놈이 A라는 항공이 올라가면 다른 항공이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네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해서 요건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 관세 이펙트는 좀 있다가 보는 거니까 경계는 가지만 지금은 괜찮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관세에 대해서 우려와 위협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우려와 위협을 씻어내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세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니까 계속 약간 좀 언제 그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무뎌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델타항공의 호실적과 함께 항공주 그리고 소비주 전반에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이 일어났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어제 4조 달러를 뚫었다가 네네. 오늘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4조 달러를 뚫고 마감이 됐습니다. 젠슨왕 CEO를 백악관에 불렀더라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아마 오늘 뭐 만난다고 예, 하는데 뭐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좀 그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일이니까 일요일이죠. 중국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 중국 자기네 한때 매출의 한 10몇 프로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임팩트가 있어갖고 떨구기도 했고 실적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긴 좀 아깝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죠. 그쵸. 근데 그런 예. 자체로서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이미 뭐 샘플들은 아까 새로운 그 규제에서 벗어나는 거 성능 제한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1초에 몇 테라바이트의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성능을 낮춰서 H200보다 낮은 했을 텐데 가격도 낮은 거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할지가 궁금하고요. 샘플을 보냈는데 아마 중국에서는 되기만 하면 사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성능을 낮추면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또 우리 대한민국 주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능을 많이 낮춰서 미터하면은 그게 그 HBM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HBM 아니면 아이러니인데 HBM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이미 좀 얘기가 됐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를 본다면은 그것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이 한때 12% 갔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또는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발 서버린 수요가 있었잖아요. 6월, 7월 달 때. 예, 그쵸. 그게 한 지금 아마 5% 그것도 한 5에서 7% 될 거예요. 합하면은 결국은 중국이 약간 줄고 그냥 서버린 복구하면은 연초에 생각했던 엔비디아의 그 실적, 생각하면 순이익이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1,100억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게 좀 내려올려다가 다시 원가 복귀해갖고 지금 160불 간 거니까 주가도 이제 그렇게 간 거죠. 약간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이제 계단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가가 220불, 250불까지 나와서 250불이야 조금 타임 프레임이 다르겠습니다만 200불 정도나 아니면 그 언저리까지의 흐름은 타임 프레임 봐서 올해냐 내년 초냐 이런 어떤 움직임의 흐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뭐 갑자기 뭐 딥시크 발
주가 그런 거는 새로운 거가 없으니까 AMD라든지 브로드컴이 너무 잘 되고 얘네들이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만 AMD하고 브로드컴이 잘 되는 건 걔네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좌우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트레일링 다운 된다는 것은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각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엔비디아는 계속 가는 거고요. 브로드컴이랑 AMD가 뭐 강력한 경쟁 상대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비교를 놓고 따져보면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냥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위협하는 무언가가 또 나오면 달라지겠죠. 딥시크처럼.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젠슨학 CEO가 확실히 중국을 잡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 뭐 믿고 가는 그런 주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가 간밤에 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로보택시가 애리조나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스틴 전역으로 오스틴 오스틴이 전역도 119였던 그렇고. 것 같은데 열 몇 대인가 그러잖아요. 확대 그거는 오스틴이 원래 하기는 자기 준비가 되면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새로운 건 그쵸. 아니고 예. 그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 쪽으로 이제 확대되는 거는 그 규제 당국의 허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계획하고 있다. 그걸 리마인드 시켜준 겁니다. 그건 사실스러운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억눌렸기 때문에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그로크를 실는 거 그것도 좀 어텐션 될 만합니다. 네. XAI사는 그 그로크라는 것이 뭐냐 GROK 이것이 우리 챗GPT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챗봇인데 네. 단순한 챗봇이 아니에요. 자료 준비한 거 보시면 어떤 거죠? 이젠 이게 그 우리가 보면 에이전트 비슷한 거예요. 에이전트?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뭐냐면은 우리는 에이전트는 우리가 뭘 시키면은 나한테 내 취향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계획해 주는 거잖아요. 매니저 같은 거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네. 나의 과거 이력이나 내가 무슨 말 했던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단순히 뭐 미리 프리세트된 어떤 그걸 가지고 대응해 주거나 지금 뭐 지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실시간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우리 그로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 X. 예. 트위터에도 이거 그 그로크 같이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네요. 그게 실시간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딴 데서는 아직 실행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챗봇처럼 자동차 실린 거는 뭐 BMW가 뭐 머세디스 벤츠가 이렇게 머세디스 벤츠도 그렇고 뭐 다른 중국 회사도 몇 군데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실시간이 아니죠. 그런 에이전트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에이전트급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의 기록을 기록해서 나의 취향에 맞게끔 나하고 실제 대화하듯이 해보겠다는 게 지금 그로크의 핵심이고 그것을 자동차에 심어보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텐션에 발만해요. 그러네요. 근데 딴 데도 이걸 못할 것이냐?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챗 GPT를 에이전트 급으로 높여서 자동차에 안 실을 것이냐 할 거라 봅니다. 하겠지만은 일단은 연애가 원천라고 보는 거니까 첫 번째 시도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어텐션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챗봇이 아니고 서로 사람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데 실시간으로 에이전트급의 레벨로서 나하고 한다. 그러면 머세디스 벤츠나 BMW 뭐 중국 이거하고 좀 다르게 취급되지 않을까. 실시간 이런 겁니다. 실시간이라는 건 지금 공항 막혀 갖고 있는데 이거 바로바로 해주겠죠. 저기 트위터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엑스데이터 기반으로 요약을 해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구글 맵에 의하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요약이 가능하지만 얼마나 속도가 딸릴 것이냐 다른 데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요? 내 맞춤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가던 곳으로 갈래? 이렇게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님 지금 어디 가실까요? 글쎄 이렇게 했으면 그럼 내가 저기 우리 고객님 자주 갈 기분 전환해서 가는 게 어때요?라고 심지어 이렇게 주문형이 아니고 알아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화를 해서 하는 것까지가 목표라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네요. 지금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거는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에 대한 정보를 미리 프리셋한 상태에서는 흉내낼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트위터하고 연결되고 그러기 그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와서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몇 개월 올지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다음 예. 주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어텐션 돼서 그 다음에 그 배워요 하면은 그동안 억눌렸으니까 300불 정도는 갈 수 있죠. 지금 딱 300불 넘었더라고요. 309불 그 정도로 갈수 정도까지 있어요. 왔는데. 네, 근데 핵심은 아니고 아주 그래요? 핵심은 뭐냐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죠. 그렇죠. 그냥 규제가
규제가 완화가 빨라야죠. 트럼프하고 각 세우는 것이 또 흐지부지 돼야죠. 결국 또 안 써야 예, 되는군요. 그런 게 있어야지 400불 가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면 항상 290불 갔다가 350불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예상하는 네. 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이런 그 생태계가 정말 완벽한 그런 일체감을 보여준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일지는 이제 테스트하는 구간이니까. 아니 아무도 안 봤으니까 다음 주에 해보고 예. 사람들이 평을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론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앞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게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가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조금 괜히 포모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인하셨다가 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 어떻게 보세요? 주식이 그렇죠. 네. 일단 금리 인하는 확실하고 AI에 대한 믿음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아주 목이 찰 수도 있고 오늘 참 다른 얘기인데 미국에 상장한 TSMC 있잖아요. TSMC ADR 예, 그 주가가 안 갔어요. 맞아요. 괜찮았는데 안 갔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괜찮았는데. 근데 이게 실적이 참 웃긴 게요. 6월달 매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6월 매출이었죠. 26.9인가 27%인가 YY 성장했다는데 예. 약간 1% 부족했어요. 어. 그래서 4월, 5월, 6월 합하면은 그 부합인데 6월만 따지면 뭐 약간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23배 되거든요. 예. 얘네들도 밸류에이션이 PER로 예. 미국 평균 정도 되는 거죠. 예. 아, 밸류에이션 컨선을 하는 사람들에서 다운그레이드가 일부 나오기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이 근데 다음 주 실적이 중요하죠. 이번은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이 그냥 매출을 뿐이니까. 예, 영업이 가이던스 디테일에 나와야지 평가가 될 수 있는데 평가가 조금 박하해질 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컨선이 되든 아니면 가이던스 컨선이 되든 아마 그 7월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환매가 들 가능성도 있고 아 여기 너무 많이 갔네 여기 갔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측면 아까 엔비디아도 그나마 다음 주에 그 갔다 와서 한다는 것까지 하면은 반영이 되고 나면 170불 정도 되면은 원래 연초 생각했던 애널리스트 평균 주가가 목표가 170불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됐을 때는 그 다음 좋은 뉴스 확인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좀 단기적으로 경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3만 원, 30만 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실적이 다 다음 주 나오면은 그때는 셀든지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특별한 포지셔닝 안 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는 향후 이 정도는 각도는 최소한 아니면 순환배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빵이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을 사든지 이렇게 순환배로 대응을 못하면은 맞아요. 내가 올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걸 골목에 한 세네 가지를 해야지 한쪽 했다가 네. 그 타이밍이 틀리면은 맞아요. 장은 한 0.5% 해서 2주 지나니까 3% 오르는데 나는 마이너스 0.5%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거의 그렇죠.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예, 뭐 맞아요. 내가 뭐 마이너스 7%고 장이 뭐 10% 이런 건 안 일어나는데 네. 그거에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실적 시즌 앞두고 좀 올라간 거라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거 실적 충족시킬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너무 과하게 흥분할 때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까지 김장열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